예, 사과대추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참 이제 꽃이 이제 개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 따줬던 열매순들부터 이제 이렇게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 새순가지에서 올라온 그 격가지에서 나온 얘네도 이제 지금 꽃이 지금 피고 있어요. 얘네도 조금씩 이제 꽃이 피고 있고, 끝에서 이제 하는 애들은 이제 꽃망울이 이제 이렇게 생기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벌이 없습니다. 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가지는 다 올라왔고 꽃도 막 피고 있는데 벌이 아주 한 마리도 없습니다. 수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잘. 이게 참 노지대추가 이래서 굉장히 키우기가 어려운데, 지금 여기 옆에만 가도 지금 대추꽃 냄새가 아주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대추꽃 향기 때문이라도 이 벌들이 굉장히 많이 날라오는 때인데, 올해는 유난히 지금 벌이 없습니다. 이 사과도 간신히 이렇게 개화를 했는데, 이 사과대추나무도 뭐 사과나무나 포도나무 이런 것처럼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열매순, 원래 이제 이렇게 새순가지에 있는 것들 다 따준다고 그랬잖아요. 다 따주고 밑에 이렇게 매끈하게 해서 이제 지금 가지를 키우고 있는 건데, 이런 열매순들, 이게 원래 본가지에서 바로 나오는 열매순, 얘를 그냥 놔둔 거거든요. 얘네는 사실 이제 지금 개화가 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잘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새순가지를 쭉 받아서, 이렇게 이제 위에서 한 40-50cm 정도 키우고 위에서 이제 잘라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겹순가지들을 받은 건데, 이 겹순가지들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열매순들, 얘네에서 열매가 다 열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참 사과대추나무가 힘든 게, 개화 시기에 이 결실을 이렇게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지대추가 특히 이제 벌이 많고 아니면 바람이 굉장히 많은 곳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벌통을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에 이제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요 가지에서 지금까지 경험상 대추가 한두 개씩 열려도 굉장히 잘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부터는 이제 자연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대추꽃은 한 3번에 걸쳐서 핍니다. 지금 1차 개화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장마 이제 기간이 이제 좀 도래하면 그때 한 2차, 마지막 또 3차까지 이제 꽃이 펴요. 이 끝으로 갈수록 이제 개화하는 시기가 늦어지죠. 이 가지 끝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2차, 3차 개화 때 수정이 되는 애들이 이제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이제 열매순들 이런 거 안 따준 거잖아요. 여기 원래 이거 할 때 같이 훑어줬어야 되는데 놔둬본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꽃이 피지만 얘네가 설령 결실이 돼서 수정이 돼서 열린다고 하더라도 얘네는 잘 떨어집니다. 나중에 끝까지 붙어 있질 않고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새순가지에서 나온 요 싹들에서 이제 많이 열리죠. 지금도 이렇게 보면 도장지가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이런 애들은 따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 놔두면 장마 때 굉장히 많이 크고요. 이런 도장지들은, 요거는 이제 제가 올해 가지를 조금 받으려고 이렇게 한 건데 손을 좀 집어 줄게요. 요런 나머지 쓸데없는 도장지들은 계속 따줘야 장마 때 이제 더 크지 않고, 이 열매순들로, 요 겹순가지 열매순들로 이제 영양분이 가서 이제 결실이 이제 잘 되게 해놓은 거죠. 지금 요것도 보면 위에는 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줬습니다. 순짓기를 다 해준 거예요. 여기 이제 더 이상 크지 말라고. 그랬더니 영양분들이 이제 이 겹순가지로 가는 거죠. 겹순가지로 가서 이렇게 열매순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보통 이 겹순가지도 이제 이렇게 집어주잖아요. 이것도 이제 집어줘야 돼요. 한 이쯤에서 한 30cm 정도 되면서 요 순을 집어주고,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열매순들로 영양분이 가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겹순가지가 나오면 더 키울 순 없고 이것을 찝어줘야 됩니다. 이 작업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크니까 이런 애들이 영양분이 분산이 돼요. 이런 것들은 일찌감치 순을 집어줬잖아요. 그랬더니 이 열매순들이 벌써 이렇게 큽니다.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과대추나무는 아주 기초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디서 이제 열리냐, 기본적으로 새순이 나오면은, 봄에 이제 새순이 나왔잖아요. 5월달에
요 새순을 받아서 쭉 키우면 격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격가지가, 그러니까 이게 1차, 그 다음에 격가지가 2차 사이에서 다시 요렇게 나오는 열매순들 3차, 여기에서 3차 순에서 이제 열매가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순 나온 이런 애들도 지금 경화작용이 일어나서 이제 나무 색깔로 조금씩 바뀌어가죠. 파란색인데 원래는 파란색이었던 애들이 이렇게 이제 나무 색깔로 이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경화작용이 일어나는 거고요. 따로 이제 전에는 이제 유인을 많이 해줬는데, 얘네를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유인을 해줬는데, 따로 올해는 안 해주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통풍도 잘 되게 지금 가지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키우고요. 예. 아침에 이제 조금 이제 그 살균제 살충제를 여기 이제 포도나무 소독할 때, 옆에 이제 바로 포도나무가 있거든요. 소독할 때 같이 소독을 해줬는데, 아직은 지금 개화가 막 하기 전이라서 지금 미리 해주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입마름 현상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막 입이 말라가거나 그러면 또 이제 그거는 병이 걸린 거기 때문에 미리 소독을 해줘서 뭐 송충이나, 지금은 이제 진딧물은 없지만 나방이 이제 알을 낳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방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사과대추나무 이제 한 그루 계속 이렇게 키워서, 이거 이제 7년생 돼가고 있어요. 7년생 돼가고 있고, 방금 아까 다른 쪽에는 가서 복조대추나무를 보고 왔는데, 복조대추는 이미 막 이 가지가 빽빽하게 꽉 차가지고 벌써 꽃이 만개했습니다. 꽃이 굉장히 폈어요. 근데 거기도 벌은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큰일입니다. 벌이 없어서 이 과일나무들 요즘 수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만 해도 지금 날씨가 30도가 지금 넘어가는데 기후가 계속 이러니까 분명히 이런 과일나무들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갈수록 이제 농사 짓기가 어려워지는 건데, 사실 이 포도나무도, 이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사실 비가림막은 말 그대로 비가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얼어 죽을까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괜히 좀 더워서 잘 크는 과일나무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과대추나무들은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런 것도 뭐 하우스에서 키우고 그러니까 뭐 저기 하지만, 노지에서 키울 때는 수정이 잘 안 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저 꼭대기 있는 애들은 미리 제가 그 가지치기를 해주고, 안 된 것들은 아직 남아 있는데, 격가지들이 지금 막 저런 거랑 막 괜히 길게 뻗어나가거든요. 저런 건 이제 제가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이제 다시 잘라줄 건데, 예. 보통 사과대추나무가 보통은요, 이 끝에서 잘 열립니다. 이 순 끝에, 저 위쪽 끝쪽, 예. 이 밑에 쪽은 잘 안 열려요. 예. 밑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늘이 지고 얘네가 이제 크면서 이제 햇빛을 이제 조금 방해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열리는 애들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이 끝자락, 예, 나무의 끝자락 있는 애들이 잘 열리고 또 끝까지 남아서 이제 따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얘네가 이제 보통 이제 주의해야 할 건, 장마철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예, 이제 가지가 잘못하면 부러질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열매가 이제 맺혀서 막 이제 굵직하게 이제 달려 있을 때는 무게가 엄청 나갑니다. 그래서 가지를 이렇게 잡아주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따로 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제 경화작용이 일어나면 얘네가 이제 버티니까, 뭐 물론 이제 태풍 불어서 막 쏟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저는 운에 맡기는 거고, 대신에 나무만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철제 기둥을, 예, 땅에 박아 가지고 얘를 이렇게 끈으로 묶어줘요. 예, 위에 중간중간 이렇게 묶어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몇 번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태풍 불 때 뿌리까지 뽑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빗물을 머금고 막 나무가 흔들리면은 이 나무 본 자체가 막 흔들려서 넘어가니까, 그거를 이렇게 잘 묶어서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유인을 해주면 좋긴 한데, 저는 따로 올해는 안 해주려고 하는데, 예, 바람만 잘 통하고 햇빛만 잘 보면 좀 잘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지금 수정할 기간이라서 지금 벌이 없어가지고 제일 걱정이긴 한데, 작년에도 여기서 대추를 많이 따먹지 못했어요. 이 나무는 특히 더군다나 더 벌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좀 어떨지 한번 계속 지켜보면서
간간히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곁송가지 치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하셔서 이렇게 이제 열매순들로 영양분이 가서 빨리 개화가 잘 되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결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또 이 너무 막 가지가 많아서 영양분이 또 분산돼서 이 열매에 집중이 안 되면은 열매가 매달렸다가도 나중에 우수수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잘 해주시고, 또 이렇게 거름 같은 것도 웃거름 같은 거 가끔씩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좋습니다. 그 땅 파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웃거름을 이 나무 주변에다가 조금씩 뿌려주면은 비 올 때 안으로 스며드니까 그렇게 관리하면 될 것 같아요.